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네, 주말이 지나고 다시 돌아온 월요일장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우려 때문에 주간 기준으로 1%대 하락하면서 2,921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2% 이상 내려가면서 97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미국의 3대 지수도 마찬가지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다우존스 지수가 0.8%대, S&P 500 지수가 0.3% 내려갔고 나스닥도 0.2%대로 마무리를 지은 지난주였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연휴를 앞두고 강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한번 1.8% 턱 밑까지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좀 확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서 휴장하게 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장도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장 전에 또 다양한 이슈 다뤄보면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 시장의 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과 코로나 등등 다양한 이슈 속에서 증시가 혼조를 보이는 가운데 과연 이번 주장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 좋을지 잠시 뒤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반드시 오고야만 리오프닝 2. 지난 원에서는 유통 관련주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오늘은 어떤 업종일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은 도너 리포트에 지금 탑재되어 있는 종목들 어떻게 개장 전에 좀 리뷰하면 좋을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출발합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이 또 이렇게 빠르게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은 어떤 이슈 좀 준비했는지 키워드를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기업 실적에 쏠린 눈입니다. 시장의 눈이 어디로 가냐라는 게 오늘의 주제였는데 기업 실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키워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글로벌 증시 화두는 아마 통화 긴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통화 긴축에 대한 선 반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금요일에는 달러가 또 강세로 마무리가 되는 것도 통화 긴축을 선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고 또 주말 뉴스 보니까 JP 모간 체이스가 연내 6회에서 7회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시즌이라서 실적들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시장의 눈은 이제 실적 장세로 좀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의 주요 핵심 이슈 내지는 핵심 어떤 그 방향타를 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바로 통화의 긴축 국면에 돌입을 하면서 통화 긴축의 어떤 그 돌입한 부분은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었고 시장의 관심은 일단 통화 관련해서는 긴축의 속도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미크론의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 이제 발발한 지 2년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글로벌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무려 3억 명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 나타났었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에 있고 지금 현재 오미크론의 어떤 그 변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확산의 가속도가 붙을 그럴 가능성이 높게 대두가 되면서 시장 내에 일단은 계속해서 오미크론의 확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여기에 새롭게 이제 다가오는 이슈들 그리고 시장의 기업들의 어떤 그 주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나타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최근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부분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중요합니다. 유동성 장세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통화 긴축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유동성 장세의 종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적 장세로의 진입 여부를 놓고 진입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실적 장세로 진입을 못하고 곧바로 역금융 장세로 넘어가게 될 것이냐 그러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시장 다소간 지금 혼조 양상에 빠져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 FOMC의 긴축 가속도 최소한 처음에 시장은 일단 3회 그러다가 지난주 정도까지는 일단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몇몇 아이비들이 이제는 4차례 정도 인상을 하겠다. 4차례 인상 가능성을 한 56% 정도 나오게 되다가 지난주 말에는 이제 5번에서 6번까지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긴축은 맞는데 이제 긴축의 속도 그만큼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미리 대비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금리 인상은 항상 간접적인 유동성 조절 수단이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시장 내에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인 퀀티터티브 타이트닝, 그 양적 긴축, 양적 완화하는 정반대의 얘기죠. 양적 긴축의 가능성이 올 하반기, 다시 말씀을 드리면 7월에 이 부분을 페드에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여기에 이 정책을 과연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고용이라는 부분 한 가지와 물가라는 부분, 특히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게 된다라면 퀀티터티브 타이트닝은 계속 시장 내 우려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음 주 1월 FOMC가 대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 지난주 우리 한은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이렇게 되면서 달러화 환율 시장의 변동성을 다소간 좀 줄이는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노력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 인덱스 그리고 미국의 채권 10년물 국채 이자 상당히 조금은 좀 불안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미크론 확산도 이렇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우리 그 금융시장은 오미크론과의 디커플링 양상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허들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허들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시장 변동성 다시금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행 항공주의 움직임과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 기업들의 움직임,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니면 머크사 이 회사들의 움직임을 놓고 다소간 이 시소적인 움직임, 어떤 쪽에 더 무게중심이 쏠릴 수 있을까, 쏠릴 것인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따라서 항공, 여행 그리고 제약 이 두 가지의 움직임을 우리가 계속 판단해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 이것이 과연 오미크론을 놓고 시장 내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네, 지금 유동성 장세가 이제 끝나면서 실적 장세로의 전환되는 분위기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으로 뭐 항공주나 백신 관련주, 제약사들 짚어주셨고요.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에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던 은행들은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 주 또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외에도 넷플릭스나 항공주들 지금 실적 발표 앞두고
앞두고 있는데요. 네. 어떤 기업들 위주로 살펴볼까요? 예, 이번 주도 이제 그 실적 발표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오늘 밤에는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휴장 그리고 기업들 미국 전체적으로 공휴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찰스 스왑이나 트러스트 금융 뭐 이런 그 은행권의 그 기업 실적 발표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JP 모간이랄지 이제 그 뭐 골드만이랄지 일단 그 시장에서 어떤 그 주가 상승률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니 오히려 하락폭이 조금 좀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금융 기업들은 항상 실물 경기와 우리 금융시장의 중간에 놓이는 가교 역할이 그들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소간 실물시장의 어떤 그 위축 움직임, 유동성 장세가 끝나간다라는 그런 움직임, 실적 장세로 확실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크게 제기가 되면서 주요 은행권 주식의 어떤 그 하락 양상이 크게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요일 날은 그렇고 수요일 날은 이제 뭐 모건 스탠리의 실적 발표 그리고 P&G 상당히 중요하죠. 생필품이 과연 얼마만큼 소비가 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항공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유나이티드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20일 날은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항공주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실적 발표 있다라는 네. 점. 지금 위드 코로나 그리고 여행 그다음에 겨울철 어떤 그들의 크리스마스 시즌은 상당히 큰 시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여행객들이 몰리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서 아메리칸 에어와 어떤 그 유나이티드 항공의 실적 발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지만 금융주의 방향성 상당 부분 중요합니다.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금융주가 과연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금융주가 관심을 못 받게 된다라면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에 그다지 평탄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이 전개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과 실물 경제 이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 금융주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성 이를 놓고 금융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유효한 것은 맞지만 유동성 장세가 마감이 되고 실적 장세로 과연 원활하게 소프트 랜딩을 줄 수 있겠느냐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향타 역할이 아마도 방향타 역할을 분명히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 분명히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변동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좀 고려 사항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의 피해주와 수혜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주는 기술주가 될 것 같고요. 수혜주는 은행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금리 인상의 핵심 배경이 무엇일까 따져보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일까? 금리 인상의 핵심 배경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그런 어떤 업종은 원자재 업종과 분명히 소비재 업종도 될 수 있는데 이 부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 소매 판매 발표가 있었죠. 다소간 좀 12월 소매 판매가 좀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 부분, 이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소비자들이 미리 선구매, 11월 달에 선구매했기 때문에 12월에는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는 좀 덜했다. 오히려 11월 달에 더 많이 샀기 때문에 많이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것을 대비해 놓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업종
내지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좀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실적 시즌 시작하면서 이제 은행주를 필두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융주에 대한 전망 짚어주셨고 앞으로 금리 인상 수혜주와 피해주는 어떤 것일지 그리고 인플레 해지 수단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본격화하면서 어떤 업종을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을지도 일단 말씀해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갈 거냐 말 거냐 아직은 모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적 장세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이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좀 만들 필요는 있어 보인다. 4분기 실적 시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막이 올랐습니다.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는 업종이 무엇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1분기 기업 실적의 어떤 그 상승이 계속 지속될 만한 상승률이 가장 높을 만한 그런 업종이 무엇일까 따져보게 된다라면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그런 업종 화장품과 운송, IT 하드웨어입니다. 여기서 운송 업종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 업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어 가고 있다. 운송 장비, 운송 업종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건설 업종은 지금 3월 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공급 확대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절대 간과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주요 건설 업종에 대한 어떤 관심 일단 큰 모멘텀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가져보기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1분기 기업 실적의 어떤 그 증가율 상위 업종 생각을 해보면 미디어 업종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넷플릭스가 지난 주말 미국과 북미 지역에서의 어떤 그 서브스크립션 그 레이쇼를 올렸다라는 네. 그 얘기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떤 OTT 시장에 대한 관심 가능성 우리나라도 OTT 시장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OTT 시장과 관련된 부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경기 민감 소재주 그중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업종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야 되겠다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하시죠. 네, 이번 키워드는 미국의 자동차주 주가 상승입니다. 지금 미국의 자동차주는 사실 뭐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포드 자동차의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뭐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시사점을 좀 내비치고 있는지도 분석해 주시죠. 네, 미국에 이제 그 상장되어 있는 자동차 일단 뭐 가장 대표적으로 시청자분 잘 알고 계신 테슬라가 있을 것 같고요. 전통적인 자동차 종목들 중에 포드가 있고 GM이 있고 그다음에 다이머러 크라이슬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변화하고 있는 업종 중에 대표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다라는 부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동차 업종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전통적인 완성차 기업들 중에 정말로 변화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일까? 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기업은 포드사다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GM이랄지 다이밀러랄지 이런 회사들 물론 변화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 제품의 라인업 중에서 지금 전기차나 친환경 자동차로 가는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지금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로의 변화 부분,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기업. 결국은 포드였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시장 내에 지금 확실하게 인지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미국 포드사의 시가총액이 어느덧 1,000억 달러를 돌파했죠. 실질적으로 포드사의 주가 지난 주말 25달러를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1,060
1006.7조 달러를 7억 달러를 좀 넘어서는 20년대 최고치, 장중 한때 창사 이래 최고의 시가총액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비교해보면 GM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 887억 달러, 그리고 다임러가 시가총액 917억 달러. 확실하게 포드사가 이를 앞질러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주가 움직임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포드사의 주가 올 초부터 상당 부분 급속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지금 주가 네. 그래프 6개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오. 상승해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GM의 주가 좀 보시게 되면 조금 좀 들쭉날쭉. 물론 이제 그 지난 작년 이제 그 9월 달, 그 10월 달보다는 상당 부분 거의 뭐 2배 가까이 상승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좀 들쭉날쭉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죠. 확실한 변화가 아직은 GM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드사는 이미 전기차, 친환경차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시장에 확실하게 주었고, 그렇다면 전기차에 대한 투자 강화, 전기차에 대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라인업 확대가 시장에 확실하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 뭐 대표적으로 F150이죠. 그 픽업 트럭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외국 영화를 보게 되면 F150이라고 써여 있는 그런 픽업 트럭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포드사의 대표 기종입니다. 네. 이 픽업 트럭 이 부분도 이제 전기화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까지 배터리의 효율을 개선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까지도 발표를 해놓고 있다. 현재 대비해서 그 킬로와트당 배터리의 가격을 현재가 대비해서 40% 미만으로 축소를 하겠다. 킬로와트당 100달러를 목표로 하겠다. 그러면 미국 포드사가 가지고 있는 주가 상승의 시사점은 무엇일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업종의 어떤 그 변화 트렌드가 무엇인가? 그 트렌드는 친환경, 전기차로의 트렌드. 그게 바로 시장에 먹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내구 소비재의 소비 확대. 이 중에서도 특히나 내구 소비재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자동차 업종 그리고 내구 소비재. 이 두 가지의 교집합. 이 부분을 고스란히 지금 미국 포드사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네요. 네, 미국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시사점 짚어주셨고,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차에는 어떤 점을 좀 착안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 돌파를 할 수 있을지와 함께 이번 주 시장 전략까지 좀 세워주시죠.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현대기아차. 네. 사실상 이제 현대기아차는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수소차에 대한 관심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넘어가면 이번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방문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수소 경제 확대라는 그런 어떤 그 어젠다를 가지고 중동 3개국을 방문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시장 내에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된 관심 크게 높아질 가능성 높아집니다. 다음 주 중국의 춘절과 춘제 시작과 베이징 올림픽의 이제 그 임박과 관련된 상황. 이렇게 된다면 베이징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니 해도 수소 경제의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방문과 베이징 올림픽. 모든 것이 다 친환경 에너지, 특히나 수소 경제의 확대. 현대기아차가 수소 자동차의 전 세계 1위가 되려는 그런 목표 네.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일단 이번 주 우리 시장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통화 긴축은 아무래도 상단을 제한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장세의 어떤 그 시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계속 작용하면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특히나 지난 주말 페드의 어떤 그 긴축 강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우가 하락을 하고
S&P 500과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긴축, 통화 긴축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시장 내에 그렇게 크게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대두가 되지는 않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시장은 소매 쪽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갖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은행권,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권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소매 판매가 좀 다소간 위축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코로나19 확산,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 리조트나 항공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반면에 그 치료제나 백신 개발주들의 어떤 그 움직임 이런 부분의 어떤 그 움직임을 놓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인플레이션 해지 이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알코아의 주가와 쉐브론의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쉐브론의 주가, 국제 유가가 경기 개선이라는 부분도 있고 재고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국제 유가가 83달러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서 왜 리오프닝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주가 오히려 하락을 했을까? 항공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킬레스는 어찌 보면 항공유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항공주의 가격이 오히려 수요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결국 1월 달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정부 추경이 진행이 됩니다. 정부 추경과 관련해서 소비가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을지를 관심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중국의 춘제가 임박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춘제. 그러면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해서 그리고 중국의 어떤 그 봉쇄령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행이 된다. 동계올림픽은 수소경제와 맞물리는 그런 상황들일 것이다.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 미국의 구매력 확대, 네. 달러 인덱스 관심 그리고 중국의 춘절, 중국의 소비, 오미크론 확대 관심 가져보자라는 부분.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수소경제, 그중에 핵심 자동차, 현대기아차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굵직한 이벤트를 많이 앞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오프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업종 오늘 분석해 주실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 반드시 오고야 말 리오프닝 2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통업종을 중심으로 BGF 리테일, GS 리테일, 이마트 등등 유통주 알아봤고요. 영화 관련주 CJ, CGV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리오프닝 지금 왜 집중을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새해 첫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는 리오프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리오프닝이라는 제목으로 유통업 중심으로 그리고 문화, 레저 쪽에서는 CJ, CGV 한 종목을 좀 다루었는데요. 이번 주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리오프닝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10월 13일 유안타증권, 1월 17일 KB증권, 11월 13일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반드시 오고야 말 리오프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반드시 오고야 말이라는 이야기는 꽃 중에 메리골드라는 꽃말이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리오프닝, 우리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고야 말 리오프닝,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섹터, 업종, 그리고 기업들에서 반드시 오고야 말 수익도 시청자분들께서 하나하나 챙겨가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키워드는 백신, 치료제, 노마스크, 소비, 여행, 레저, 유통, 음식료, 화장품
여러 가지 키워드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에 대해서 그리고 영화,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는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 카지노와 여행 업종을 두 번째 리오프닝 주제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왜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번에는 유통 그리고 영화 산업을 체크해 주셨는데 오늘은 카지노와 여행 업종을 또 다뤄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여태까지 리오프닝을 말씀을 드리면서 BGF 리테일, GS 리테일, 그리고 이마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올해 시작을 하면서 유통 중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BGF 리테일, GS 리테일, 이마트, CJ, CGV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어디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낮은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리두기 완화를 한번 시행을 했다가 변이 바이러스 등이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낮은 기대감이죠. 리오프닝이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코로나 발발부터 백신 자체가 없었던, 그리고 백신이 개발됐지만 우리에게까지 오기 시간이 걸렸던 백신 공백기, 마스크와 거리두기, 거기에 이어서 백신이 직접 우리들에게 접종되기 시작하니까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 단계적 일상회복,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었고 백신 패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회적 이슈가 또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치료제뿐만 아니라 경구용 치료제까지도 국내에 도착해서 환자분들께서 이제 그 경구용 치료제를 먹기 시작을 했다, 투약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파우치 소장, 그리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 결국 오미크론은 우세종이 될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이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에도 돌파 감염 사례가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접종자에 한해서 충분한 보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확진자 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비율로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보아야 된다라는 평가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들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확진자 수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완료율 그리고 부스터샷 접종 완료율에 따라서 입원 환자나 신규 환자에 대한 증가율은 대단히 확진자 수만큼 높아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는 감염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는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초기 우리가 코로나를 접했을 때만큼 확진자 비율 대비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는 그렇게 염려할 만큼 증가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계절 독감처럼 우리 일상에 조금 남겨지는, 그래서 치명률은 적어지는 그런 수준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투자자의 시선으로 현 국면은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했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투자 심리도 위축되어 있고요. 하지만 리오프닝 기대감이 컸던 지난 봄을 생각해 본다면 백신을 한 번만 맞고도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으니까 그때 많이 상승을 했던 에너지, 상사, 여행, 레저, 의류, 음료, 주류, 더하기 화장품까지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 섹터는 대동소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쪽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되 이번 리오프닝 두 번째 시간에는 카지노와 여행 업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카지노, 외부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좀 선결이 되어야, 결정이 되어야,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자유로운 출입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하늘길이 열리고, 그리고 자가격리에 대한 해제까지도 정책적, 제도적으로 무언가 발표가 된다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높아질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확진자 추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시점은 아직 없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회복만 된다면 즉각적인 이익 회복과 주가 회복이 가능한 업종 중에 하나가 카지노다라는 것이 카지노 산업의 특성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사례를 본다면 대면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회복을 시켜버리자 라스베가스 월별 카지노 규모가 코로나19 수준으로 이미 돌아왔습니다. 21년도는 하반기 최대 매출액을 갱신을 했고요. 대면 정책을 이렇게 시행을 하자 방문객이 증가를 했고, 방문객이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복 소비 성향이 나옴으로써 1인당 베팅 금액이 증가했다. 그래서 Q와 P 모두 다 증가했다. 방문객도 증가를 했고 베팅 금액도 증가를 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뛰어넘은 사상 최대 이익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강원랜드 사례를 보면 지난해 2분기 거리두기 완화를 하고 외부에서는 노마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강원랜드도 즉각적인 실적 회복이 있었고 21년도 2분기 영업이익 27억 원으로 가장 빠른 업종 내 턴어라운드를 보였고 3분기 2,436억 원으로 이익이 확대되면서 회복 가속화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오프닝, 지난해 2분기, 3분기 거리두기 완화 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는 조건들은 수급이겠죠. 여전히 이 카지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누적 순매도 수량이 최대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외국인과 기관 모든 자금 운용에 있어서 바스켓을 비웠으면 그 바스켓을 다시 담을 때가 온다. 그런데 그 담을 때에 대한 시점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확정적인 시간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에 매수를 해놓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실적이겠죠. 실적은 보복 소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대외 변수, 코로나가 이제 여기서 더 악화된다 하더라도 카지노 업종에 있어서 이보다 주가가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보다 더 실적이 악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장에서 소비한 전체 판돈 금액, 일부 매출액이라도 부를 수 있는 드랍액이라는 것이 지난 22개월 동안 비슷한 규모를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길, 자유로운 출입국은 막혀 있지만 20년도 3월부터 드랍액이 꾸준하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시민권자 또는 국내 한국인이지만 해외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카지노를 갈 사람들은 22개월 동안 꾸준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드랍액이 낮아질 거라는 우려는 좀 적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 모멘텀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카지노는 현금을 굴리는 곳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합니다. 금리 인상 리스크를 살펴보았을 때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수혜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강원랜드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순현금, 가용현금 규모가 약 2조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GK일 역시 순현금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 현금들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활용을 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높아진다면 오히려 미미하더라도 너무 금리는 미미하더라도 가용현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 기타 수익들이 오히려 금리 인상의 수혜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싶고요. 여행업종은
카지노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 국내외 각국에 입국했을 때 의무 자가격리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리 기준들이 각 나라별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2월까지는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들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여행 업종에 대해서는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리오프닝,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보복 소비가 이 여행에도 있을 텐데 그 분량을 모두 다 감당해낼 만한 기업들이 어디일까를 찾는 곳에 주안점을 주는 것이 여행 업종을 바라볼 때는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리오프닝에 대해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에 대한 말씀을 또 드렸고요. 이번 주는 카지노 그리고 여행 업종을 살펴보면서 리오프닝 두 번째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 이전 상태를 카지노 업종이 회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참 긍정적으로 들리는데 이번 주에 계속해서 리오프닝 2 카지노와 여행 업종 종목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도너 리포트 그때 추천해주신 종목 리뷰 그리고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추천을 해주신 유일 에너테크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지금 상장 이후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세 상승으로 전환도 가능할지 이 점도 짚어주시죠. 네, 유일 에너테크 이제 포트 편입하고 지금 시장이 조금 계속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을 좀 타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약 한 4% 좀 안 되게 지금 수익권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장 이후에 주가가 저점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고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제 트렌드 라인이 하나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리막길의 흐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점 저항대를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전고점 자리를 이제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서 시세가 뭐 바로바로 이렇게 위로 쫙 뻗어주면 울선 타고 뻗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생겨요. 앞에 이제 보면 보이는 이제 이런 저항 라인이라든지 매물대들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만 일단 저점을 잡아줬고 그리고 전고점 저항대 자리를 돌파를 한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눌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싶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눌림이 나온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항 위치이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같은 가격대에서의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뭐 울선을 끼고 한 차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리고 화요일쯤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해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완만하게 조금 눌림을 받았다 가는 것도 딱히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요 지금 흐름을 타고 우상향 흐름을 좀 더 이어가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딱히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2차전지 이제 장비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노칭 스태킹 장비 양산 업체고 SK 이노베이션에 지금 미국의 조지아주에 이제 공장을 확장을 하고 있죠. 그런 곳에 이제 노칭을 납품했던 이렇게 수주했던 기록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기존에 2차 전지 설비를 이제 요 장비 설비하는 이런 부분들 말고도
자회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단 지분을 한 18% 정도 투자해 놓은 기업이 있는데 제영택이라고 2차전지 양극재 리사이클링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폐배터리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제영택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여기 이제 양극재를 리사이클링 한다라고 했는데, 이 2차전지 양극재 리사이클링 하면서 탄산리튬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출 비율이 기존에 이제 새 거에서 추출을 하게 되면 한 85% 정도까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재활용을 하는데 2차전지를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이 높은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에 투자를 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소개해드렸던 MPC 같은 경우에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그런 걸 계속 좀 꾸준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단하게 그때 상승을 했습니다. 상가 갔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시세에 더 나왔었고, 지금 영화테크 같은 경우 또 폐배터리 관련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2차 전지가 성장을 하게 되면 폐배터리들도 꾸준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라든지 충전소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전기차와 2차 전지 이렇게 인류 생존 테마로 묶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다 같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PC와 영화테크 거기에 더해서 유일 에너테크까지 이 폐배터리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유일 에너테크는 2차 전지 장비 설비업체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2차 전지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섹터다라는 부분이라면요, 기업들 간에 이런 2차 전지 생산 라인들을 늘려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수혜가 좀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좋지 못했던 그런 상황, 지금 여전히 안 좋습니다만은 시장을 우리가 이렇게 좀 놓고 봤을 때 2,900과 3,050포인트 사이에서의 박스권 흐름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번에 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저녁에 미증시가 일단 반등은 좀 해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점 구간 초세대 하단 라인을 이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2,900포인트 지지하는 선에서 국내 증시도 반등이 나온다라면 3,000포인트 지금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3,000포인트와 3,050포인트 사이에 저항대를 과연 돌파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어내줘야지, 이 구간을 뚫어내줘야지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나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뭔가 시장이 상단을 돌파하고 갈 만한 그런 이슈나 재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외인들의 그 매수세가 11월 달부터 약 9조 정도 순매수를 해온 그 매수세가 하나의 이제 포인트로서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시간 지나봐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지금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2,900이라는 가격대를 깨고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모습인데, 미증시 반등 해줬으니까 국내 증시도 같이 좀 반등해주는 그림이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구간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미증시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올라가거나 이렇게 커플링이 되는 흐름이 최근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일단 하락에 대한, 시장이 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지금
이 긴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란 부분들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팩트인 것 같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하면 시장이 충격을 받아왔었다라는 거 예전 과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시장에 대한 대비책을 여러분들 현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시는 전략, 기존에 확보를 하고 계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혹여나 미증시 따라 반등이 나와준다라면 좀 확보하는 전략으로 계속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전망 짚어주셨고요. 또 증시에 대한 그런 흐름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고수익 작전 시간 세워봤고요. 지금 이 시간에 세워드린 정보들, 전략들 잠시 뒤 개장해서 잘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